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채널 그 시절 서랍 속 이야기입니다. 1980년 4월부터 6월까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격동적이고 기억해야 할 순간들. 서울의 봄이라 불렸던 희망과 곧이어 찾아온 비극의 그림자까지 45년 전 그 봄의 기록을 자세히 펼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 뉴스입니다. 1979년 12.6 사태와 12.12 사태 이후 1980년의 봄은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4월 전국 대학가는 계엄령 해제와 민주화 이행을 외치는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대학 총학생회는 79년 말부터 이어져온 학원가의 자치활동을 바탕으로 정치권의 구태를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활동이 재개되면서 이른바 삼김 정치인들, 즉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 민주화의 구심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차기 대통령직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논의가 뜨거워졌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과도 정부는 개헌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이미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5월 초 민주화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5월 15일 이른바 서울역 시위가 발생합니다. 비상계엄의 장기와 신군부의 등장, 삼김 정치인의 미온적 태도에 대학생들은 유신 체제에서 억눌렸던 민주화 열망이 폭발적으로 분출했습니다. 전국 각 대학생 및 시민 수만 명이 서울역 광장에 모여 비상계엄 철폐, 신군부 퇴진을 외쳤습니다. 이 시위는 해방 이후 최대 규모의 학생 시위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언론과 지식인들은 이 시기를 서울의 봄으로 명명하며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민주화는 이제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5월 17일 밤 11시 40분, 신군부는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군 병력을 주요 대학과 언론사에 투입했습니다. 김대중, 김종필 등 유력 정치인을 체포하고 김영삼을 가택 연금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정치인, 학생 운동가들이 구금되었습니다. 5월 27일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즉 국보위가 설치되면서 사실상 신군부가 국정을 장악했습니다. 서울의 봄은 이틀 만에 차가운 겨울로 얼어붙었습니다.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 시민들이 비상계엄 확대에 저항하며 봉기했습니다. 계엄군의 과잉 진압과 잔혹한 폭력에 맞서 시민군은 저항했지만 27일 새벽 계엄군의 무력 진압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한국 현대사에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경제 뉴스입니다. 1980년 초는 1979년 2차 오일 쇼크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유가 인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전년도 정치적 불안정이 겹쳐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특히 높았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시중금리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80년 한국 경제는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해였습니다. 특히 2분기, 즉 4월부터 6월 사이에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었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많은 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경쟁적으로 비슷한 분야, 특히 발전소, 중장비, 자동차 부품 등에 투자하여 생산 능력이 수요를 초과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차 오일 쇼크의 충격으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며 과잉 투자로 인한 금융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많은 기업이 부실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중화학공업 부문의 과잉 투자를 조정하기 위해 대대적인 산업 한미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부도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 뉴스입니다. 1980년 4월부터 6월의 사회 분위기는 정치적 긴장감 속에서도 일상과 문화가 공존하는 이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컬러 TV 보급이 막 시작되던 때이지만 여전히 길거리는 차분하고 단정한 분위기였습니다. 상점 간판들은 세로로 길게 쓰여진 한글 간판이 많았으며 대형 간판보다는 소규모 점포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5.17 조치 이후 사회 전반의 통제와 검열이 강화되었습니다. 모든 신문사, 방송국, 통신사의 계엄군인 합동수사본부 요원이 상주하며 보도 내용을 사전 검열하고 민주화 분위기를 조성했던 시사 프로그램이나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은 즉시 폐지되거나 중단되었습니다. 밤 10시 통행금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밤거리는 적막했습니다. 신군부는 정의사회 구현을 내세우며 공무원 숙정작업, 부정축제자 처벌 등 대대적인 사회 정화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국민들에게는 기대감을 주는 양면성을 가졌습니다.
한편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마이홈에 대한 열망이 높아졌습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주택난 속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 학창시절 모습은 어땠을까요? 비록 81년 이후에 전면 시행되지만 80년 봄부터 교복 및 두발 자율화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습니다. 학생들은 자유화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한편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휴교령이 내려지거나 시위에 참여해야 했던 대학생들은 학업과 민주화 운동 사이에서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이 시기의 젊은이들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가장 크게 느낀 세대였습니다. 당시 유행어를 살펴볼까요? 밤 10시 통행금지로 인해 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조적인 표현 밤에는 안 돼가 유행했습니다. 아직 새마을 운동의 구호와 정신이 사회 전반에 남아있어 어떤 일을 할 때 시작을 알리는 말로 새마을이라는 말을 덧붙였고, 냉전의 영향과 안보의식이 강했던 시절 간첩신고는 113을 외치는 것은 흔한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문화뉴스입니다. 정치적 격변기였지만 문학에는 새로운 스타와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는 르네상스 시기였습니다. 가왕 조용필이 첫 앨범을 발표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여자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대중음악계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창밖의 여자가 대중에게 처음 알려진 것은 1979년 말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당시 큰 인기를 끌던 TBC 동양방송 라디오 연속극인 창밖의 여자의 주제가로 만들어졌었습니다. 라디오 드라마 창밖의 여자는 도시의 외로움, 사랑의 상처, 말하지 못한 감정을 섬세하게 그린 멜로드라마였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분위기를 살릴 주제가가 필요했고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조용필이었습니다. 창밖의 여자는 TV도 음반 홍보도 아닌 라디오 드라마 속에서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이후 노래의 인기가 절정에 달하자 1980년에 정식으로 첫 번째 정규 앨범이 발매되었습니다. 이 앨범은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에 큰 획을 그으며 특히 타이틀곡인 창밖의 여자와 이미 히트했던 곡의 리메이크 버전인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앨범의 성공으로 조용필은 가왕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대중음악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드라마 쪽에서는 1980년 가을에 첫 방영될 MBC의 전원일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전원일기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시대의 가치를 담고 있는 공익적인 기획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방영 몇 달 전부터 사회와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과 기대 속에 홍보될 수 있었습니다. 청춘 스타로는 여전히 여배우 트로이카로 불렸던 정윤희, 장미희, 유지인이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장악했습니다. 해외 영화로는 1977년에 개봉했으나 SF 영화의 신기원을 연 스타워즈 시리즈가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한국 영화 시장은 할리우드 영화가 꾸준히 수입되고 있었으나 스타워즈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시각적 충격과 서사를 제공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시각 효과를 구현했습니다. 특히 우주선 간의 전투 장면, 광선검 대결 등은 관객들에게 경이로움을 선사했습니다. 단순히 외계인이나 우주 전쟁이 아니라 영웅의 여정이라는 보편적인 신화 구조를 따랐습니다. 평범한 청년 루크 스카이워커가 선과 악의 대결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찾아가는 이야기는 당시 격동기를 살던 청소년들에게 강한 몰입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1979년 아카데미를 휩쓴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는 이혼과 양육권 문제를 다루며 한국 사회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더스틴 호프만과 메릴 스트립의 연기는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사건 사고 뉴스입니다. 1980년의 가장 큰 사건은 역시 역사적 비극인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언론이 통제된 상황이었기에 일반 국민들은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고 소문과 뜬소문이 난무했던 아픈 시기였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와 전라남도 일대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고통스러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5월 18일 일요일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계엄군의 휴교령과 등교 저지에 항의하며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투입된 계엄군은 학생뿐만 아니라 시위 현장을 지나던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곤봉과 대검을 사용한 무차별적인 구타와 폭력을 가했습니다. 계엄군의 비인도적인 폭력은 광주 시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계엄군의 잔혹성에 분노한 광주 시민들이 대거 시위에 합류하면서 운동이 전도시로 확산되었습니다. 5월 21일 계엄군이 도청 앞에서 시위대를 향해 집단 발포를 감행하며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발포에 맞서 시민들은 생존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파출소, 예비군 무기고 등에서 무기를 확보하여 시민군을 조직했습니다.
시민군의 강력한 저항에 계엄군은 광주 외곽으로 일시 철수했고 광주 시내는 며칠간 시민들이 스스로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해방구가 되었습니다. 계엄군은 광주를 봉쇄한 채 외부와의 통신을 차단하고 재진입을 준비하였고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하여 도청을 향해 진입했습니다. 도청에 남아 끝까지 항쟁하던 시민군과 학생들이 진압되면서 9일간의 항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5.18의 희생과 정신은 이후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비롯한 한국민주화운동의 가장 강력한 정신적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편 5.17 조치 이후 정권을 잡은 신군부는 정의사회 구현과 사회학 1소를 통치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청주 연쇄 살인사건 같은 강력 범죄는 신군부가 이러한 강력한 통제와 숙정 정책인 삼청교육대 설치를 정당화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간접적인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대형 제약회사 부도 사건이 발생하여 기업들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한편 오픈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1980년 12월 컬러 TV 방송이 시작되지만 이 시기에는 컬러 TV는 사치다, 흑백도 충분하다는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컬러 TV를 둘러싼 국민적 관심과 논쟁은 당시의 생활 수준과 소비 풍조를 보여주는 단면이었습니다. 1980년 봄 중고등학교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교복은 의무 착용이었고 학생들의 두발 단속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특히 남학생은 짧은 스포츠형 머리, 여학생은 단정하게 귀 밑 3cm 정도의 단발머리를 강요받았습니다. 이발소 영수증을 제출하게 하거나 교문에서 가위로 직접 단속하는 일도 흔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학생 주임 선생님이나 선도부에게 소지품 검사를 받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 입시였습니다. 1981년 이후 예고된 대학 본고사는 당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극도로 높였습니다. 학생들은 본고사 준비와 내신 관리라는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1980년 7월 30일 신군부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기회의 평등을 명분으로 과외 전면 금지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비록 7월에 시행되었지만 5월부터 이미 과외 문제와 교육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규제 속에서도 교복 바지 밑단을 살짝 줄이거나 교복 치마 길이를 약간 줄이는 식의 소소한 변형 패션이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했습니다. 전화 보급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기에 잡지나 신문을 통해 전국 각지의 친구들과 펜팔을 주고받으며 교류하는 것이 중요한 소통 창구이자 추억이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뉴스입니다. 비록 프로야구는 1982년에 출범하지만 1980년 상반기부터 스포츠를 통한 국민통합과 건전한 오락거리 제공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에 대한 정부와 국민적 열망이 커지면서 국제 스포츠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한 뉴스가 자주 보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뉴스입니다. 1979년 말부터 시작된 테헤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태가 1980년 4월까지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4월 24일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인질 구출을 위한 비밀 군사 작전인 독수리 발톱 작전을 감행했으나 헬기 추락 등 치명적인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사건은 카터 대통령의 재선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고 미국 대외 정책에 큰 그림자를 들이었습니다. 1980년 4월부터 6월까지의 3개월은 희망이 절망으로 바뀐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거리의 함성, 경제의 불안, 그리고 광주의 비극이 교차했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문화를 즐기고 일상을 살아가며 미래를 향한 씨앗을 뿌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풍요는 45년 전 그 격동의 봄을 살았던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 속의 순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